전 시간에는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의 의미와 속성은 천간은 마음, 생각, 원인, 운이 빠르게 작용하는 속성입니다. 지지는 현실, 실제, 결과, 운은 느리게 작용하는 속성입니다. 천간이 빠르게 작용한다는 뜻은 운이 상반기에 작용된다는 뜻이고요. 지지는 느리게 작용한다는 뜻은 하반기에 운이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충미 월은 별도로 홍합해서 살펴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인묘월 권록격과 월겁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의 을목은 겁재인데요. 겁재격이라 하지 않고 월겁격이라 합니다. 그리고 묘월의 을목은 비견격이라 하지 않고 권록격이라 하고요. 겁재가 됐든 비견이 됐든 이 비겁의 속성은 재성을 극하는 성분으로서 관살이나 식상이 있어야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그럼 인묘월 을목이 2024 갑진년에 맞이하는 세운의 모습은 겁재 간목이 진토 정제를 달고 들어오는 운입니다. 겁재라는 성분은 형제 친구도 되겠지만 경쟁자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겁재의 성분입니다. 정제라는 성분은 재물인데 예측 가능한 재물, 월급, 적금, 안정된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정제의 속성입니다. 정제라는 성분은 월급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직장을 또한 의미하는 성분이 또 정제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바를 정자를 써서 바른 재물, 바른 여자, 바른 아내를 또 의미하는 것이 정제의 의미입니다. 그럼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겠는데요. 인묘월 일간 을목은 진토 정제를 맞이하는 운인데요. 인목, 묘목이 진토를 맞이하면 격각과 천, 그리고 목국토, 방학, 목국의 운동을 하는데요. 대체로 다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인옷을 화의 운동을 하고요. 진이라는 글자는 신자진 수의 운동을 하는데 격각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격각의 의미는 대표적으로 방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장애 국절, 변동의 의미가 격각의 의미입니다. 인월의 을목일 경우 반대되는 격각의 운을 맞이하여 을목이 진토 정제를 취하려고 하지만 인목 겁재가 방해해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그리고 오행의 운동성에서 목은 토를 극하는 관계로서 또한 겁재는 재를 극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을목의 진토 정제가 아니라 인목의 겁재의 진토 정제가 되는 것으로서 또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그리고 인묘진 방합을 하는데요. 묘가 빠진 방합을 합니다. 인진이 만나서 목으로 화가 되는데요. 이 또한 비겁으로 화되기 때문에 진토 정제는 인목 겁재하게 가는 제물로서 또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묘월의 을목도 인월의 을목처럼 오행의 운동성에서 목극도 해서 진토 정제는 비견한테 가는 제물이고요. 그래서 불리하다는 뜻이고 또한 묘와 진이 만나면 천이라 해서 이 또한 방해의 의미가 강해 진토 정제가 일간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비견한테 가는 진토 정제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또한 묘와 진도 방합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방합을 해서 또 비겁으로 화되기 때문에 이 또한 진토 정제도 묘목 비견한테 가는 제물로서 불리한 운입니다. 이렇게 인묘월 을목 일간은 대체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재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물이 불리하게 작용되고요. 또한 천하 부친 건강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그리고 겁재가 제시한 사업이나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하면 손실로 될 수 있는 운이고요. 남녀 모두 이성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 인묘월의 을목 일간입니다. 다음 두 번째 4월, 5월 식상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월의 을목은 상관격이고요. 5월의 을목은 식신격입니다. 앞에서 식상격이라 하는데 식상격은 재성으로 식상생재하는 구조가 유리하고요. 부옥용신이나 조용신으로 인수가 있으면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럼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면 4월의 을목이 진토를 맞이하면 상관생재해서 유리하게 작용되는데요. 상관이란 성분은 재주재능을 의미합니다. 재주재능을 투자협업하면 유리하게 작용되고요.
5월의 을목은 오화가 진토를 만나면 식신승제하려 하지만 격각의 작용으로 하는 일이 결과가 잘 마무리 안 되고요. 식신이란 전문 기술로 투자 협업하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 5월의 을목입니다. 목일간은 제1선의 조용신으로 수오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을목이 식상격이면 설기가 심해 신약해질 공산이 커서 수오행이 부옥용신으로 좋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을목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용신에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4월의 을목이 이 상관이 인수를 보았을 때 상관팽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상관이란 성분이 흉신에 해당되는 성분인데 관성을 극하는 성분으로서 관록을 따르지 않게 하는 성분이 상관이에요. 이렇게 사주의 수오행이 조용신이 됐든 부용신이 됐든 있으면 상관의 흉의를 수극화해서 관성을 극하는 그러한 상관의 성분을 통제해 주기 때문에 관록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라 해서 상관패인의 구조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상관패인된 구조는 자격증 취득, 학업, 문서운에 유리하게 적용되고요. 관성을 보호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승진에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구조가 상관패인의 구조입니다. 다음 신유월 관살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월의 을목은 정관격이고요. 6월의 을목은 편관격입니다. 정관격은 관인 상생하는 구조나 재생광된 구조가 유리한 구조고요. 편관격은 살인 상생하는 구조나 식신제사, 상관대사라는 구조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자, 그럼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면 신유월 을목이 잘 나오는 세운의 갑진년의 운을 통변해 보자면 제 형제 친구 경쟁자가 진토 정제를 달고 오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신월의 을목을 살펴보면 신과 진은 신자진 수의 운동하는 성분인데 두 글자가 만나서 합을 하는 것을 반합이라고 해요. 합을 하면 반드시 생산된 성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합해서 수오행을 만들어내는데 이 수오행은 인수에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그럼 인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문서, 학업을 의미하는 성분인데요. 월지라는 것은 사회궁으로서 직장을 의미하거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 월지입니다. 그리고 정관이라는 성분은 대표적인 직장을 의미하는 성분이고요. 예를 들어 귀인의 정관인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을목일간이 운에서 이러한 진토 정제운을 맞이하면 직장을 잘 다니면서 알뜰하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운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자그마한 투자를 해서 문서를 취득할 수 있는 운이 신월의 을목이고요. 또한 겁제가 소개하는 여자를 만나서 연애들도 할 수 있는 운도 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지 않고 취준생이라 그러면 월급의 의미가 있으니 또한 정관하고 합을 해서 수인수로 만들어내니까 취업도 가능한 운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신월의 을목이 진토 정제를 만나서 합을 할 경우 안전한 투자로 문서를 취득할 수 있는 운이고요. 승진, 취업, 학업, 시험에 유리한 운도 신월의 을목입니다. 그리고 유학과 해외 취업도 가능하다는 운인데요. 전 시간의 간목은 전력세에 합을 하는 운이었고요. 을목일간은 병태대에 태운이 작용되는 운입니다. 신월의 을목은 호태로 태지고 진토는 관대에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태지라는 성분은 일정한 공간에 갇혀서 생활하는 물상이고 관대라는 물상은 특정 의상, 복장을 의미하는 것이 관대의 물상입니다. 만약에 이 명자가 학생이라면 유학도 가능하다는 운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신금이라는 글자의 속성은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고요. 태지라는 성분은 일정한 공간에 갇혀있는 물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관대의 물상은 특정 옷, 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교복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태대에 합을 했을 경우 특정한 옷, 교복을 입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갇혀서 생활하는 모습으로 토태의 물상이 발현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이라는 운도 가능한 것이 신월의 을목입니다. 해외 취업도 가능하다 했는데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관이라는 성분은 직장이니까 또 신금은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고요.
갑진년 운에 신과 진이 합을 해서 태대 합을 하게 되면 내가 해외에 취업을 해서 직장의 유니폼을 입고 직장에 갇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모습도 태대의 모습으로 작용되는 운입니다. 그래서 유학과 해외 취업운도 가능한 운이 10월의 을목입니다. 6월의 을목이 진토 정제를 맞이할 경우 육합의 합의 운동성을 하는데요. 유금이 진토를 만나면 합금을 하려는 합의 운동성을 하지만 그보다는 첫 번째로 묶임의 작용이 육합의 운동성입니다. 일간이 직장을 다니는데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제가 달고 오는 진토 정제, 안정된 투자에 만약 투자를 했을 경우 진토 정제가 묶여버려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입니다. 일간 입장에서 진토 정제란 안정된 투자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이 묶여버려서 불리하게 작용되고요. 안전한 예금이라고 했는데도 그 예금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운이고요. 또 월급이 묶여서 일간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만약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취업 직장 운도 좀 불리하게 작용되는데요. 이유는 진유합해서 직장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뜻대로 취업도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6월의 을목은 진유합금되는 그러한 지지운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남녀 모두 이성운은 유리하다고 했는데 신월의 을목도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신월의 을목도 남녀 모두 이성운이 유리합니다. 운에서 재성과 관성이 합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성운이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그리고 유금이 만약 일지에 있는 을류일주라면 일지라는 것은 배우자 자리도 되고 일간의 입장에서 자기의 몸도 해당되는데 갑진년 운에 진유합, 일지와 합을 할 경우 더욱더 이성운과 결혼운이 강한 운으로 작용되는 것이 또 육합의 운입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묶임의 작용도 하고 일명 부부합이라고 해서 연애운이 강하게 작용되는 운이 육합의 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류일주에 해당되는 일주는 갑진년에 결혼할 상대자를 만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운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남녀 모두 이성운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 6월의 을목입니다. 다음 해자월 인수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의 을목은 정인격이고요. 좌월의 을목은 편인격입니다. 쳐서 인수격이라고 하는데요. 인수격은 관인 상생하는 구조가 유리하고 또한 한겨울에 태어난 목일간은 조우로서 병정화, 화오행이 있는 구조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럼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면 해월의 을목은 갑진년에 진토 정제를 맞이하는 운인데요. 해수가 진토를 만나면 원진 기문살에 걸리는 불리한 운입니다. 운에서 인수와 재성이 만나면 문서와 재물의 치환작용이 작용하는 그러한 운인데요. 해월의 을목은 진의 원진에 걸려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만약 내가 갖고 있는 문서를 겁재 간목에게 매도를 했을 경우 손해보는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거래가 잘 안 될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입니다. 직장이나 문서, 학업, 재물 등 이 모든 성분들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자월의 을목은 진토 정제를 만나면 반합을 해서 수오행을 만들어내는데요. 인수의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인수란 문서, 학업을 의미하는 성분이고요. 직장을 잘 다니는 명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중생일 수도 있는데요. 좌월의 을목이 직장명이라 하면 운에서 자진 합수해서 승진도 유리한 운이고요. 만약 취업 준비생이라면 취중생은 취업도 유리한 운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이러한 자진 합의 운의 작용을 포태로 살펴보면 여기서는 자월의 을목은 병지고요. 진토는 관대의 물상입니다. 병지의 물상은 역마의 물상이고요. 또는 병에 걸려 아픈 물상이고요. 관대라는 물상은 특정 의상 복장을 의미하는 물상입니다.
병태대 토태합의 물상은 병질환 역마라 해서 멀리 어딘가에 가서 관대 특정한 의상과 복장을 입고 폐질한 일정한 공간에 갇혀서 살아가는 모습이 포태의 물상입니다. 여러 형태의 포태 물상으로 운이 작용되는 운인데요. 예를 들어 유학이든 입원이든 군입대든 구치소든 이러한 물상으로 작용 발현되는 운인데요. 그 이유는 보여지는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병태대의 물상을 보면 멀리 어디 가서 특정한 복장을 하고 갇혀있는 모습은 공통적인 포태의 물상으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입원의 물상도 아파서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갇혀 생활하는 모습이고요. 군 입대, 군 생활도 내가 멀리 군에 입대해서 군복을 입고 군 생활을 하는 모습도 병태대의 물상입니다. 구치소의 물상도 죄수복을 입고 깜방에 갇혀서 일정한 생활하는 모습도 병태대의 물상입니다. 병대합하는 자월의 을목은 안전한 투자로 해서 문서를 취득할 수 있는 운이고요. 승진, 취업, 학업 성과 등에 유리하고요. 해외나 유학, 입원, 군입대, 구치소의 물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입니다. 다음 진술충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천간 해당 오행이 있고 임묘되는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자 있고 안신계고라고 합니다. 2024 갑진년은 진술충미의 형충파로 인한 운이 가장 크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실자는 입고 된다는 뜻은 해당 오행이 천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을 경우 운에서 형충파가 되면 해당 오행의 성분이 각 고장지에 임묘 입고돼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운입니다. 예를 들어 을축일주일 경우 운에서 갑진년에 진축파하면 만약 천간에 관살이 있으면 경신금이 임묘 입고돼서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자는 남편의 문제가 생기고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입니다. 술토가 있다 그러면 술은 화거지로 진술충하면 천간에 떠있는 병정화는 술토에 임묘입고 돼서 여명이라 그러면 자식의 문제가 발생되는 운이고 남녀 모두 진로나 하는 일이 중단되거나 잘 안 될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되는 운입니다. 진토가 있으면 진진형으로 진수 고장으로서 만약 인수, 임계수가 있는 경우 진토에 임묘입고 돼서 인수라는 성분은 모친에 해당되는 성분이에요. 그럼 모친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토가 있는 구조는 진미파해서 비겁이 임묘되는 현상인데요. 비겁이란 형제, 친구, 동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겁이 미토에 임묘돼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운입니다. 일간이 임묘입고되는 현상은 없는데요. 다만 임묘입고되는 운을 맞이하면 일간 입장에서는 운의 정체기를 보내는 운이고 건강이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운입니다. 이렇게 진술충미의 형충파로 인해서 해당 오행이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그것이 임묘입고돼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특히 육친에 문제가 생겨서 육친의 애환과 슬픔이 있을 수 있는 운입니다. 그리고 지지의 동태는 을목일간은 진술충미의 글자는 모두 재성에 해당되는 성분인데 재성이란 재물을 의미하고 처, 부친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럼 갑진년에 형충파로 인해서 이 재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재물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처나 부친에 문제가 생기는 운입니다. 건강도 문제가 생겨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는 구조는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더불어 백호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비명 형사 등 사건 사고가 많이 또 유발될 수 있는 운이 갑진년이고요. 지금까지 을목일간 신년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병화일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